교수인 저자는 말합니다. 학기 초에 과제를 부여하고 학기 말 마감일 자정까지 과제 파일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마감일 밤 12시가 지나면 0점 처리하죠. 학생들은 과제를 언제 가장 많이 제출할까요? 마감 당일입니다. 심지어 3분의 1 이상의 학생이 마감날 11시 50분 이후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그중 3분의 1은 11시 57분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또 그중 3분의 1은 11시 59분에 제출하죠. 아슬아슬합니다. 왜 이렇게 위험을 감수할까요? 완벽주의라서? 아닙니다. 11시 59분에 제출한 보고서 중 상당수는 오탈자가 눈에 띄는 완성도가 떨어지는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정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담당 교수에게 구구절절한 이메일을 보냅니다. 어떤 학생은 11시 59분에 분명히 파일 보내기 버튼을 눌렀는데 갑자기 화면에 모래시계가 나타났다고 하고, 또 어떤 학생은 화면이 파란색으로 바뀌면서 치명적 오류 메시지가 나타났다고 하죠. 어떤가요? 학창시절 내 모습이 떠오르지 않나요? 지금 학생이시라면 얼마 전 내 모습 같지 않나요? 도대체 우리는 왜 이러는 걸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답을 해줄 책을 들고 왔습니다. 심리학, 뇌과학을 기반으로 인간이 왜 중요한 일을 미루고 꾸물거리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극복법을 소개하는 책, 바로 나는 왜 꾸물거릴까입니다. 책의 대표 저자 이동기 교수님은 20여 년간 꾸물거림, 완벽주의, 자기 가치감 등을 연구했습니다. 이런 경험에 더해 최신 연구 결과와 100개가 넘는 참고 문헌을 바탕으로 꾸물거리는 사람들의 5가지 성향을 소개하죠. 기존 자기계발서들은 당장 시작하라, 25분 일하고 5분 쉬어라 등 가벼운 팁만을 제시합니다. 반면 이 책은 인간이 중요한 일을 왜 미루는지 정확한 원인을 파헤치는 데 집중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동안 여러 자기계발서를 읽었지만 미루고 꾸물거리는 습관이 고쳐지지 않았다면 이제는 이 책을 통해 나의 어떤 성향이 꾸물거림을 촉발하는지 파악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찾을 차례입니다. 이 영상이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되리라 믿습니다. 시작합니다. 출발! 영상이 기대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람들은 흔히 미루기, 꾸물거리기를 게으른 성격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틀린 생각입니다. 생각해봅시다. 만약 미루기, 꾸물거리기가 타고난 기질이나 성격 탓이라면 공부든 일이든 취미활동이든 모든 일을 미루거나 꾸물거려야 할 겁니다. 그러나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는 미루지 않죠? 누가 좋아하는 게임이나 축구, 낚시 같은 것들을 미루나요? 따라서 미루기, 꾸물거리기는 게으른 성격 때문이 아니라 일과 자신의 성향, 그리고 처한 상황에 따라 발생하기도 하고 발생하지 않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루기, 꾸물거리기를 촉발하는 상황이란 어떤 상황일까요? 바로 마음속의 교착 상태, 양가 감정이 생길 때 우리는 미루고 꾸물거리게 됩니다. 양가 감정? 그게 뭐냐고요? 양가 감정은 대립하는 두 마음이 공존하는 상태입니다. 하고 싶은데 하기 싫은 상태죠. 곰곰이 생각해봅시다. 당신이 운동이나 독서를 미룰 때를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요? 식스팩 만들어서 인스타에 자랑하고 싶은데 막상 헬스장 가려니 귀찮습니다. 독서에서 똑똑해지고 싶은데 막상 책은 보기 싫고 유튜브가 땡깁니다. 하고 싶은데 하기 싫은 양가 감정이 드는 겁니다. 물론 운동이나 독서는 안 해도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과제나 업무를 미루고 꾸물거린다면 인생이 고달파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미루기, 꾸물거리기의 원인을 파악하고 변화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양가 감정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의 특성 때문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말 중요하고 반드시 잘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는 일일수록 미루게 되죠. 또 일을 맡게 된 상황적인 맥락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일이라도 누군가 고압적인 태도로 떠맡기면 기분 좋게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협조적인 팀원들과 진행해야 하는 일이라면 시작하기도 전에 불편한 상황이 예상되니 일을 시작하기가 망설여집니다. 이런 다양한 부정적인 상황들이 양가 감정을 촉발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양가 감정의 교착 상태에 빠져서 미루고 꾸물거리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어떤 사람은 양가 감정을 잘 이겨내어 해야 할 일을 해내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양가 감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미루고 꾸물거리다 포기하고 맙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양가 감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미루기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책은 5가지 성향을 소개합니다. 첫째, 비현실적 낙관주의. 벼락치기 하면 3일이면 쌉 가능하겠네. 딱 보니까 각 나오네. 있는 자료만 정리하면 되겠다. 이런 말을 많이 한다면 비현실적 낙관주의 성향으로 일을 미루는 사람입니다. 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때가 되면 어떻게든 서둘러 일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은 묘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 자신감은 일을 마주한 뒤 속단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행동경제학으로 노벨상을 받은 데니얼 카너만의 생각에 관한 생각을 보면 사람은 판단을 할 때 이중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시스템 1은 이를 닦거나 신발을 신는 것처럼 별다른 고민이 필요 없는 상황에서, 시스템 2는 수학 문제를 풀거나 레고를 조립하는 것처럼 복합적인 상황에서 사용합니다. 비현실적 낙관주의를 가진 사람들은 이를 처음 마주했을 때 시스템 1을 사용해 속단해버립니다. 실제론 일주일 분량의 노력이 필요한 과제를 받고 3일이면 되겠네 하고 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성향의 사람들은 시스템 2를 사용하여 이를 들춰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처음 이를 마주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쓱 들춰보며 얼마나 걸릴지 판단해보고 노트에 적어놓습니다. 그리고 이를 마친 뒤 실제로 걸린 시간을 비교해봅니다. 그 다음 일할 때를 복귀하면서 오차가 발생한 이유를 적어봅시다. 이런 오답 노트를 통한 복귀는 시스템 2를 사용하는 훈련이 되어 속단하는 비현실적 낙관주의를 점점 줄여줄 겁니다. 두 번째, 자기 비난. 난 왜 늘 이 모양일까? 난 쓸모가 없어. 이런 생각을 자주 한다면 자기 비난 성향으로 일을 미루는 사람입니다. 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꾸물거리는 자신의 모습이 실망스러워 스스로를 심하게 책망하곤 합니다. 아, 미루지 말고 더 열심히 했어야 했는데 난 참 한심한 놈이야. 이런 책망은 죄책감을 일으키고 죄책감은 우울감과 무기력을 불러오죠. 그 결과 또 일을 미루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죄책감은 내 행동과 가치관이 일치하는지 살펴보라는 신호입니다. 쉽게 말해 내 가치관은 미루지 않고 제때 해내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인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으니 자신을 다시 살펴보라는 신호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치관이 반드시 미루지 말고 제때 해야지 좋은 사람이야 처럼 당위가 되면 안 됩니다. 당위적인 가치관은 원인과 결과를 계속 파고들어 연쇄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를 물고 반복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죄책감을 넘어 우울과 무기력이 생겨나고 이는 죄책감, 자기 비난, 꾸물거림의 악순환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가치관을 당위가 아니라 욕구로 바꿔야 합니다. 나는 가능한 성실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가능한 지금 조금이라도 행동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도록 연습합시다. 세 번째, 현실 저항. 아, 짜증나. 성질나서 지금은 일할 기분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자주 한다면 현실 저항 성향을 가진 겁니다. 이 사람들은 불공평하고 억울한 일은 안 할 거라는 저항감, 내 스타일과 맞지 않는 일은 하기 싫다는 반항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항감, 반항심이 들 때 일단 미루기로 결정하면 잠시나마 나에게 주도권이 생긴 듯한 느낌이 들며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꾸 꾸물거릴 이유를 찾고 변명하는 이유지요. 이 성향을 가진 사람이 미루기를 없애려면 먼저 치밀어 오르는 저항감을 조절해야 합니다.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정정서를 억압하도록 교육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정은 억압한다고 억압되는 것이 아니죠. 직장 생활에서 평소 소심하고 순종적이던 사람이 어느 날 불같이 화를 내고 퇴사한다든지, 모범생 자녀가 갑자기 부모와 소통을 차단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부정정서를 표현해봤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아 속으로 꾹 눌렀지만 한계에 다다라서 터져나온 것입니다. 마치 위태롭게 부풀었던 풍선이 터지는 것처럼요. 풍선을 터뜨리지 않으려면 새로운 압력이 발생할 때마다 주둥이를 열고 공기를 조금씩 빼주어야 합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자신의 감정 알아차리기. 2단계, 자신의 감정 인정하기. 3단계, 부정적 감정이 올라왔을 땐 좋아하는 것으로 기분 전환하기. 1, 2단계 감정을 알아차리고 인정하기를 실천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일기 쓰기입니다. 많이 쓸 필요 없이 두세 줄만 써도 상관없으니 부담 갖지 말고 일기 쓰기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번째, 완벽주의. 이번 일은 진짜 잘 해내야 하는데 잘 못 해내면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한다면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입니다. 완벽주의는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그중 미루기와 꾸물거리기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평가 염려적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어릴 적 부모님이나 중요한 사람으로부터 높은 기대를 받고 그 기대에 부응해온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로 큰 칭찬과 인정을 받았죠. 때문에 잘해야 돼 라는 마음이 내면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나 실패를 할 때 보통 사람보다 더 자존감이 낮아지고 일을 방어하기 위해 더욱 애를 쓰게 됩니다. 쉽게 말해 내가 실수하거나 일을 잘 해내지 못하면 부모님, 선생님과 같은 중요한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강한 두려움과 불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과 불안은 미루고 꾸물거리는 행동을 불러오죠.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잘해야 한다는 마음을 잘하고 싶다로 바꿔야 합니다. 잘해야만 한다는 나의 목소리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이번 일이 결정적이니 특히 잘해야 한다고 기대하는 상사, 틀림없이 완벽하게 성공할 거라고 믿는 부모님, 절대 실패할 리 없다고 굳게 믿는 배우자, 이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잘하려고 무리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들이 실망하는 모습이 두려워서 잘 해내야만 해
라고 자신을 채찍질하고 있지 않은가요? 이렇게 타인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완벽함을 추구하는 경우 일을 미루기 쉽습니다. 발전하고 싶은 욕구는 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잘해야만 한다 대신 잘하고 싶다고 말해봅시다. 이 목소리와 함께라면 원하는 곳으로 좀 더 경쾌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5번째, 자극 추구. 설레지도 않고 재미도 없다. 그만두고 싶다. 이런 이유로 일을 미룬다면 자극 추구 성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성향의 사람은 희망차게 일을 시작하지만 흥미를 잃으면 금방 포기해버립니다. 빠른 성과가 없으면 쉽게 지치고 호기심이 생기는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섭니다. 자극 추구 성향이 높아 재미가 없어서 일을 미룬다면 핵심은 흥미 유지겠죠. 마음이 끌려야 계속 관심을 가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재미는 단순한 오락거리에서 얻는 쾌락뿐만이 아닙니다. 재미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적 재미로 즐거움, 새로움, 기쁨처럼 긍정적인 정서를 느끼는 것이죠.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할 때 느끼는 감정과 유사합니다. 사랑을 시작했을 때의 설렘처럼요. 보통 이 재미가 떨어져 일을 그만두고 싶게 되죠. 두 번째는 인지적 재미로 새롭게 배운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사용해서 새로운 것을 능동적으로 유추하면서 느끼는 재미입니다. 새로 배운 기술을 사용해 업무 과제를 마쳤을 때 느끼는 자부심입니다. 예를 들면 퍼즐을 풀거나 추리소설을 읽으며 범인을 맞췄을 때 느끼는 짜릿함 같은 것이죠. 세 번째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느끼는 사회적 재미입니다. 여러 사람이 협력해서 하나의 과제를 마치거나 운동 경기를 할 때처럼 서로 겨루고 경쟁하면서 느낄 수 있죠. 지금까지 일을 시작하게 하고 그만두게 한 재미가 첫 번째 재미인 새로움에 대한 설렘과 흥분이었다면 이제는 더 다양한 재미를 발굴해 봅시다. 예를 들어 영어 회화 공부를 계속해 나가야 한다면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보며 공부하는 게 시들해졌다면 미드를 보며 공부해보는 것도 좋고 사람들과 연습할 수 있는 회화 학원에 가보는 것도 좋습니다. 전화 영어를 해볼 수도 있고 언어 교환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목표한 일을 해나가는 방식은 다양하고 그 방식마다 다른 재미를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해야 하는 일을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여러 재미를 찾아 영리하게 계속해 나아가 봅시다. 우리 마음속에는 천사와 악마가 공존합니다. 천사는 변화를 원하고 악마는 유지를 원합니다. 동기 강화 상담의 대가 윌리엄 밀러는 이 천사와 악마를 변화대화와 유지대화라고 명명했습니다. 비만인 사람의 마음속에서 천사와 악마는 이렇게 싸웁니다. 천사인 변화대화는 말합니다. 살을 빼고 싶어. 이 정도 식단과 운동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시도해봐야겠어. 반면 악마인 유지대화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지금까지처럼 아무 때나 먹고 싶은 걸 원 없이 먹고 싶어. 운동할 시간도 없고 해봤자 어차피 요요 올 텐데 뭐하라냐? 다이어트? 할 만큼 했어. 이제 더 이상 안 할 거야. 이런 내면의 싸움에서 악마 유지대화는 도파민이 관련된 보상 회로를 활성화합니다. 도파민은 변화해야 하는 행동을 유지하도록 부추기죠. 배고프지만 참고 자면 살이 빠질 거야. 저 도넛 한 개는 괜찮을 거야. 여기서 유지대화의 무게가 실리면 도파민이 뿜어져 나와 도넛을 맛볼 때에 쾌락을 느끼고 싶도록 만듭니다. 이런 쾌락 채널은 자동적입니다. 반면에 변화대화는 보상 회로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면의 천사와 악마, 자기 대화를 수동적으로 가만히 두면, 즉 내가 마음을 써서 의식적으로 변화대화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악마인 유지대화가 점점 힘을 얻어 변화를 가로막습니다. 사실 천사와 악마가 싸우는 양가 감정 속에는 변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변하고 싶지 않다면 애초에 양가 감정이 들지도 않겠죠. 다이어트, 독서, 공부, 과제 등등등 생각도 안 할 겁니다. 그러므로 양가 감정이 들었다는 건 당신도 변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누구보다 인생을 긍정적 방향으로 돌리고 싶어 한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 공존하는 외침 속에서 의식적으로 악마인 유지대화를 배척하고 천사인 변화대화에 집중하면 됩니다. 꿈을 거르지 말지 고민이 될 때 조용한 시간을 갖고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해봅시다. 그러면 앞서 살펴본 5가지 성향 중 어떤 이유로 미루고 꿈을 거리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각 성향의 해결책을 고려하여 천사인 변화대화에 무게를 실으세요. 그래도 변화가 힘들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악마 유지대화와 손을 잡았다고 해도 낙담하지 마세요. 우리는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면서 천천히 그러나 계속 나아가며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금연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3, 4회 정도 금연을 실패한 후에 성공한다고 합니다. 이는 평균이므로 넉넉하게 6, 7번의 전진과 후퇴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시도할 때마다 금연 성공을 향해 조금씩 다가가는 셈입니다. 그러니 이제 낙담과 자책은 던져버리고 시도의 양을 늘려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를 향해 전진하는 것은 진심으로 즐거운 일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변화라도 당신 스스로 이루어낸 그 변화는
당신을 조금씩 더 나은 인생으로 안내할 테니까요.